자, 교과서 19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197페이지에 보면은 등기 절차의 개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있잖아요.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등기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차법입니다.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거든.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 순서다. 이 말. 그래서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지, 신청. 등기관이 탁 받아가는 게 접수입니다. 고로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접수.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직권보존등기는 직권보존등기는 접수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그럼 여러분들 대말로 다시 신청하고 접수는 같이 이루어진다. 오더와이더? 그럼 이 접수 일자는 무슨 일자를 쓴다? 신청 일자. 그럼 직권으로 했으니까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접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접수 일자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민원인이 서류를 갖추고 내미는 게 신청이거든.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받아가가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라.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등기 실행.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세무서에 세금 받아라고 알려야 됩니다. 지력소관청의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요 신청이 있거든. 이렇게가 이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왔어. 그럼 여기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게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 그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관공서 촉탁이에요. 예외 요래 나오죠. 요게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법원의 명령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97페이지에 잠깐 하나를 본다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3번에 강제 신청 있다 없다 있죠. 요거를 이제 시험에 한 번은 낼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원점에서 해볼게요. 이래 보세요. 자, 이래옵니다. 우리는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해야 하네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입니다. 이때 신청 의무가 있냐면 할 때 다 답입니다. 표제부는 의무가 있어. 갑구는 의무가 있어. 오케이?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그 을구는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표제부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한다. 갑 걸고 한다. 표제부. 멸실 등기 표제부에 한다. 갑 걸고 한다. 표제. 자 지금부터 멸실 등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멸실. 자, 그럼 국어 시간입니다. 이 멸실이라는 말은 있던 집이 불탔다는 말이고
이 멸실이라는 말은 집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부가 있더라 이 말이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표제부는 매돌리네 한다? 이라. 매돌리네 한다? 이라. 자, 이거는 시작. 지체 없이. 이러네. 지체 없이. 그러니까 표제부는 1월 이내거든. 1월 이내.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시작. 지체 없이. 그거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거든, 소유권. 소유권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하나가 소유권 뭐다? 보존. 하나가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럼 소유권 보존은 또 두 개로 나눠. 또 두 개로 나눠. 그냥 뭐란 말이고? 보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시작. 보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요 보존하고 이 보존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그러면 갑이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해요? 해.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요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뭐가 있다? 대장.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갑이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아마도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에서 새 집을 지었지. 근데 매매 안 했지. 이 새 집을 짓고 뭐 했다? 매매. 미등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소유권 보존등기에 의무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요거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할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시작 없다. 되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 시작 있다. 왜 그러냐 할 때 이거는 보세요.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을 넘기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 없어. 보존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으니까 양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요래하면 세금을 3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래 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등기에 의무를 둔다. 그러면 요거는 오늘 보존등기 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가. 1년 있다가 보존등기 했어요. 소유자 누구다? 가. 오늘 세금 거두나 1년 있다가 세금 거두나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해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 시작 없다. 정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는 신청 의무 시작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가는 거라. 또 요거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시작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마다 있는. 글자가 또 같아 다르다? 다르다. 또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은 지어져 있다, 안 지어져 있다?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내라? 60일. 60일. 이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집은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이거 아파트 분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쓸 때 집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아무것도 안. 그래도 매매 계약이 돼야 안 돼요? 돼. 되지. 빨리 된다고 그러세요?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마다 있는.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2020년도에 했거든. 이사 가는 거는 2023년이지. 맞다. 그럼 2020년도에 보존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023년에 보존등기가 되지. 맞죠? 네. 요게 할 수 무슨 날? 있는 날부터 며칠? 60.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책으로 갑시다. 표제부 봅니다.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1개월 이내에 줄 것이에요. 그 밑에 건물입니다. 1개월 이내에 줄 것. 이거를 다시 197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제부 찾았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토지, 건물 전부 다 몇 개월이니까 1개월.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 밑에 거 봅니다. 보존등기입니다. 1. 소유 건물을 죽었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럼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어요. 그럼 한 칸 밑에 시작. 다시 할게요. 그 밑에 두째 줄에 시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2번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을 할 수 없었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아파트 분양 이랬었어요. 아파트 분양. 없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건물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할 수 있게 된 줄 것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역시. 네, 3장 넘기세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쌍무계약이죠. 위에다가 매매 썼어요. 매매. 자, 옆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위에다가 잔금지급일. 2번입니다.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정려라고 썼어요. 정려. 옆에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렇게 따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시험에 낼 때 쌍무, 편무 이래 안 씁니다. 매매, 정려 이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됐고. 여러분들 거기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런 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가면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제일 밑에 등기 신청 행위의 의의 나오죠. 한 장 넘기세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등기 신청의 적격자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제 손을 봅니다. 태아, 오덱스다, X. 민법상 조합 시작, X. 읍면독립마다 X. 학교마다 X. 통과. 자, 202페이지로 갑니다. 202페이지가 시험에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원래는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를 안 냈었어요. 안 냈는데 30회 때 31회 때 연달아서 두 문제를 냈어.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데 출제위원이 같은 교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늘어요. 그게 작년도도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시험 문제 나왔거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같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향이. 그럼 요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래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당사자 신청.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잠깐만 해볼게요. 법학 시간에 당사자가 나오지. 그러면 제3자가 있다, 있지. 그럼 당사자 요래하면은 공동신청이 있고 무슨 신청이 있다? 단독이에요. 여러분들 당사자라는 말을 법학식으로 치면 의무자와 무슨 자? 권리자. 이게 당사자지. 의무자와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시작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됩니다. 포괄 승계인의원 등기 들어본 적이 있다, 있지.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거 있다, 있지.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밑에 쭉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부터 먼저 배우러 간다 이 말. 그럼 배우러 가면은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뭐다? 공동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단독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리자 혼자 하면 시작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시작 공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법에 다음 중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의무자와 무슨 자? 권리. 그러면 202페이지를 갑니다. 자, 갈로 열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볼게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나오죠. 실체법, 민법이라고 써요. 민법. 자, 옆으로 갑니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한 칸 밑에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두째 줄에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럼 밑에 2번에 절차법입니다. 옆에다가 등기법 이렇게 썼어요. 한 칸 밑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으로 권리를 주었습니다. 얻게 되거나 이익 동그라미 치세요. 이익.
보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줄입니다. 등기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상 죽었습니다. 권리를 잃게 되거나 불이익 동그라미 치세요.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203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양자와의 관계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211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요걸 시험에 내더라고, 출제는. 11페이지. 네. 그래가 옆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죽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옆에다가 채권자 대위 신청 요래 써놓으면 되는 거라. 채권자 대위 신청 요래 써놓으면 되는 거야.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 얼. 자, 요 부동산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야 되거든. 그럼 처음 해볼게요. 갑하고 얼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얼은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얼은 매수인은 등기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의무자인데 왜 이 사람이 권리자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 그럼 먼저 써놓고 할게요. 실체법상의 의무자, 절차법상의 의무자, 실체법상의 권리자, 절차법상의 권리자거든. 그러면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이거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밑에 거는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여기는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이렇게 돼서 그럼 위에 것부터 먼저 합니다. 시험은 실체법상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다.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다. 밑에 거를 묻습니다. 지금 등기법 시간이다. 민법 시간이다. 등기법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를 먼저 할게요.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해볼게요. 이 우리가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인감증명서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매매를 합니다.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둘 다 한다. 자, 시작. 인감은 매도인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 그림을 딱 보세요. 요게 등기 절차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두 개로 나눕니다. 나누면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실행은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등기가 됐다.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 시작. 권리자. 권리자. 그럼 여기는 아직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이럴 때는 등기 무슨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제출을 먼저 쓸게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신청할 때 키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 그러면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 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좀 전에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매도인. 오더와이더, 등기필정보, 의무자가 제출한다, 권리자가 제출한다, 의무자. 모든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되죠? 그러면 요 용어가 나오면 출제에는 뭐를 묻고 있다? 의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오더와이더? 이 글자 나왔잖아요. 그럼 이 글자는 오단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요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공한다. 오덱스다. X. 권리자에게는 제공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 필정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등기 의무자에게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오덱스다 X.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덱스다 O.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오덱스다 X.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하며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오덱스다? 지금 누가 했다? 의무자. 의무자가 나오면 작성 교부 이런 말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용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한 번만 딱 키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를 이제 문자로 말할 때는 이래합니다. 갑은 매도인이에요. 그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된다. 해야 돼? 인감을 발급해 줘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게 시작.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요거는 매매 대금 줬지. 등기 넘기달라? 이게 무슨 권이고?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해볼게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가. 이제 등기가 넘어가는 거라.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요게 권리가 뭐 있다? 소멸. 이 소멸하는 쪽이 시작.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권리가 시작. 발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쪽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되죠. 권리가 발생하는 쪽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이걸 문자로 해야 돼. 그 문자랍니다. 실체법상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절차법상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실체법상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절차법상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요거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이걸 문자라면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의무자, 다시 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일치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하나 있다면 예외 하나. 예외. 그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누굽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안 가져.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요거 지웁니다. 지우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웁니다. 그러면 요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 다시 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이라는 거 이해했죠?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라는 거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런데 여기 의무자, 여기 의무자, 여기 권리자, 여기 권리 혼란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는 뭐라고 부르자? 채무자. 여기는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호칭을 통일을 시켰다 이 말. 자, 답할게요. 민법상의 채무자 채권자와 등기법상의 채무자 채권자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요 두 사람이 매매하죠. 그럼 요 두 사람이 매매하면 이쪽이 무슨인? 매도인. 이쪽이 뭐다? 매수인.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지. 매매 대금에서는 이쪽이 시작 채무자, 이쪽이 시작 채권자. 재산권이 이전이 돼. 재산권이래. 이쪽이 뭐다? 채무자. 우리는 매매 대금을 배운다. 재산권 이전 등기를 배운다. 재산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런데 요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요 등기를 안 가져온다는 말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지. 맞아요? 네.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럼 권리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시작 병. 등기부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자는 시작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요 사람이 요거 받아오는 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안 하지. 그러니까 병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지. 맞아요? 그럼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병.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럼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그럼 이게 병하고 을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게 시험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아가겠어요. 이 등기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이 신청했다, 병이 했다, 병.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런데 신청은 누가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을에게 등기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문자라면은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OX다 X. 다시 할게요. 이거 이해했다면 했다? 그러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는 되기는 됐지. 그런데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그럼 을에게 등기 필정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203페이지를 가봅시다. 여기에서 잠깐만 가볼게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배울 거거든. 배우는데 그 하나만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203페이지에 표 밑에 보충학습을 보세요. 표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1번만 연습하고 갈게요. 갑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의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에다가 줄 거 보세요. 저당권의 말소는 전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하여도 되고 자르세요. 현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했다면 했다? 칠판 오세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엄청 쉬워요. 쉬운데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저리 오세요. 갑, 을, 병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 1억을 빌려 쓸 수 있다. 그러면 1번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호칭 정리 잘해야 됩니다. 갑입니다.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을자, 시작. 저당권자. 이 말은. 그러면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갑은 채무자다, 채무자이다? 채무자. 을은 채권자다, 채권자이다? 채권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병은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껴안은. 그럼 요 병을 시작 제3채력자.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소. 오케이? 네. 그러면 병이 돈을 갚았어. 그럼 이거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거 말소하니까 이쪽은 무슨 자? 의무자. 병은 무슨 자? 권리자. 자, 이제 답입니다. 한번 더 할게요. 병은 이 부동산을 샀죠. 샀다는 말은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그럼 이제 돈 누가 갚아야 된다? 병. 그럼 돈을 갚았으니까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그럼 지우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래 말소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이걸 갑하고 누구하고? 을 말소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잘 보세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불이익 보는 자를 키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좋은 사람이, 저당권자는 옷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돈 빌려줬으니까 좋은 거지. 맞죠? 네, 저당권 설정자는 빌렸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저당권은 혹이다, 호가이다? 혹이지.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이걸 말소시켜 주거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야, 그 말소시키지 말라고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요래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돼. 요래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돼. 둘 다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는 거야. 문자로. 다시. 저당권 설정을 갑하고 누가하고 했다? 을. 그 말소도 갑하고 을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있잖아요. 저당권을 샀잖아요. 그러면 병은 채무를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껴안아. 그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로 합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러 병에게 매매를 나누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이랍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오도와이다. 이거 지우니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잖아요. 이거 지우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러 병에게 매매하였다면 저랍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도와이다. 오. 제3채택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시작 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답입니다. 요래 말소해도 돼야 안 돼요? 돼. 요래 말소해도 돼. 지우니까 이쪽은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은 뭐다? 권리자. 이쪽은 뭐다? 권리자. 요래하면은 요쪽이 권리자, 요래하면 요쪽이 권리자, 요쪽이 의무자. 요래하면 요쪽이 권리자, 요쪽이 무슨 자? 의무자. 빨리 맞죠? 네. 자, 다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러 병에게 매매했다면 저랍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다? 요 사람 요래했지 내가. 그럼 오덱스다? X. X지. 둘 다 권리자지. 그럼 다시 합니다. 요래 말소하면 오도와이다. 요래 말소하면 뭐다? 요래 말소하면 X. 이래 되는 거다. 시험에 요렇게 놓은 거예요. 요렇게 놓은 거예요. 되죠?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원래 이걸 좀 더 3번을 들어야 돼요. 그럼 3번을 들을 때는 저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그림이지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제3채택자 이 용어 있잖아요. 이게 그 순수 잘 돼야 돼요.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채무자가 시작, 설정자. 채권자가 시작, 저당권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시작, 제3취득자.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여러분들가 204페이지에 가면 단독 신청이 있거든.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205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있잖아요. 20%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공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모든 등기는 판결서를 들고 들어가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랍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였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판결서는 몇 번이 나온다? 몇 번? 3번. 우와,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할게요. 원점으로 다시 할게요. 판결의 종류는 몇 개? 민법. 판결의 종류는 몇 개? 3개. 그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법. 이거는 판결의 종류. 그럼 등기법 시간에 판결이 등장하는 거는 3번이에요. 그 3번인데, 자, 등기법입니다. 187조가, 요거는 민법 제 187조입니다. 요거는 등기법 제 23조입니다. 여기에 보존 등기. 그러면 민법 제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이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오도와이더
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판결만으로 이미 권리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형성 판결이나 말에 딱 넣으면 꺾을자는 전부 다 시작. 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넣으면 꺾을자는 시작. 오.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으나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원고는 등기할 수 있으나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놓을 때 공부를 하는 요령을 자꾸 터득해야 돼요.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등기법은 법률 행위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법률 행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출생을 배우는 것은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출생 신고를 배우는 것은 등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것은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를 배우는 게 등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성 판결이 뭐냐를 묻는 건 없다니까 시험에. 그럼 제가 한 말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럼 과정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꺾을자는 전부 다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꺾을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게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면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송을 건 쪽이 시작 원고, 당한 쪽이 시작 피고. 그럼 판사가 분할해라고 판결 내렸어. 오케이? 그러면 이랍니다. 서쪽, 동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서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하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럼 요것만 침 갑 등기가 가고 요것만 침 을 등기가 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공부를 빈도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고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오케이?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꺾을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과정을 보면 안 된다니까. 됐다 안 됐다?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요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 돼 이 말입니다. 이행 판결.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거거든. 자, 이렇게 됐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호칭 정리합니다. 갑 매도인입니다.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입니다. 등기 무슨 자? 권. 그럼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되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요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됐죠.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오케이? 자, 소유자 누굽니까? 등기 안 했잖아, 아직. 다시 괜찮아?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좋다. 다시 할게요. 이행이라는 말은 해라 이 말입니다.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지. 그럼 소유권은 아직 취득했다 안 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이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야? 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행이라는 말은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너 언제까지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럼 이거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 이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고 이는 안 해도 물건이 변하는 거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존 등기거든. 그러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자 보세요. 187조에서 판결은 시작 형성 판결, 단독 신청에서 판결은 시작 이행 판결, 보존 등기에서 판결은 다 되는 거라. 아무거나 가져가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시험에는 칠판을 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한다가 시험 문제고, 여기서 등기를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가 시험 문제고,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류를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이제 답입니다. 요 확인 있죠, 확인. 그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시작 국가.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시작 실향군수 구청장.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말은 아직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등기가 안 돼서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자 요리 해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등기 안 됐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요 토지입니다. 토지.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버리는 길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버리는 길로 왔어.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버리는 길로 왔는 거라. 그러면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등기 못 해주지. 그런데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맞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라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오더와이더 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한다. 국가로부터 한다. 국가.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벌어낸 게죠. 그럼 건축허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준공허가 나와야 돼, 안 돼요? 그럼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줍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게 다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되지 않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쉽게 합니다. 들어갑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버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오더와이더 오. 난이도를 높였어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버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오더엑스다.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오더엑스다. 여기 기출문제 답입니다. 오지, 오. 저 말은 뭐예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어떤 판결을 가지고 오든 확정된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 뜻이잖아요. 맞다? 다시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말 해봅시다. 우리가 등기소로 갈 때는,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소로 갈 때는 확정된 걸 갖고 가야 돼요. 불확정입니까? 확정.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아무 판결서를 가져가도 되는데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답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대충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습니다. 그럼 책으로 갑니다. 205페이지 갑니다. 갈로 열고 2번에 동그라미 1. 자, 죽었습니다. 이행판결. 이행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확정판결입니다. 첫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 상식으로 보세요. 가집행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해. 그럼 그거 갖고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한 장 넘기세요. 요거 3번은 답만 딱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자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젠가에 관계없이 이래 나오죠. 네. 왼쪽에 팁을 한번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두째 줄을 줄 것입니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되죠? 그러니까 판결서 갖고 등기할 때는 이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100년 있다가 가도 된다. 100년 있다가 가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줄 것이에요. 옆에 화해공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조서만 줄 것이에요. 그 세 줄 끝에 있다,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2번입니다. 공정인 작성에 줄 것입니다. 공정정서 끝에 없다르면 줄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래 나오죠. 자, 글자로 보세요. 공정정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답만 이야기할게요. 요 위에 세 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거 들고 가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를 더 해놓고 합시다. 이거는 공정정서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 받을 수 있다. 그럼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2단이다. 아니, 좀 저거 갖고는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시험에는 화해조서가 뭐냐, 조정조서가 뭐냐, 인락조서가 뭐냐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저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전부 다 끝에 시작, 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화해조서, 예를 들어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든. 그럼 판사가 바로 재판합니까?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킵니까? 화해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럼 화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 화해했죠? 그래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문서로서 남겨야지, 문서로서. 그게 무슨 조서? 화해조서. 여러분들 조정조서 옛날에 텔레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었답시다. 그 신구 선생님이 거기 끝날 때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재산 분할 어떻게 조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판사가 작성합니다. 그 신구 선생님은 판사입니다. 판사. 그 정혜리 씨하고 있죠. 그분들은 민간인 조정위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두 사람이 앉아 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 갈 때는 못 되죠, 그죠? 그게 조정조서예요. 인락은 인정하고 승낙했다. 판사가 너 이래야니 있지? 예, 그렇게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공부를 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답만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 판결서가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화해조서가 무엇이냐는 말은 시험 문제를 묻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저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문장만 익숙시켜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쉬운 거니까 4번은 쭉 내려가고 미음만 볼게요. 미음만.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피고 찾았죠? 네. 그러면 제가 그랬죠. 피고가 키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피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키죠. 그 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소송에서는 승소한 자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읍으로 갑니다. 비읍의 비를 보세요. 채권자 대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그럼 이것도 시험에 답으로 놓은 적은 없는데 지문으로는 띄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 글자가 답입니다. 시작. 있다.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갑입니다. 의무자, 권리자, 채무자, 채권자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갑하고 하라고 매매를 했거든. 근데 답입니다. 이 사람이 등기 안 받아올 수 있다. 있지. 이 사람이 등기 안 넘겨줄 수도 있다. 있지. 근데 우리들 주변에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안 넘겨줘서 문제지. 안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기를. 맞아요? 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왔거든. 요 상태에서 요리로 간 거예요. 근데 요 놈이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걸면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이 사람이 소송을 안 걸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해서 이겼어. 이겼다면 등기를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자, 등기는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을이지, 을. 오케이? 그럼 이때 을이 병한테, 야, 나는 마음이 약해서 소송 못 걸었는데 너가 소송 잘 걸었네. 너 이겼으니 참 축하한다. 네가 갖고 있는 판결서 내한테 주면 내 이름이니까 내가 등기할게. 말 돼요, 안 돼요? 돼. 결론입니다. 병이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시작.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 신청할 수 시작. 있다. 끝도 답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끝 글자 시작. 있다. 이렇게만 돼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갑시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칠판에다가 이거를 그렸거든.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 1월 날 매매를 했거든. 근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 그럼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 이겼다면 판결서가 나와야 안 나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판결은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판결서에 1월 2일 날 매매한 날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소유권이 이전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요걸 그대로 여기다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서에 이게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 1월 2일을 시작 법률 행위 시작 일자 매매를 시작 법률 행위 요거를 시작 판결 선고 뭐다 일자 요게 시작 확정 판결. 이해했죠? 네. 그림은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랍니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 원인 일자는 법률 행위 일자. 어드와이더 오.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시작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시작 확정 판결 선고 일자. 그 표 있답니다. 그림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러면 명시된 경우 밑에 법률행위 있죠? 1월 2일 쓰세요. 한 칸 밑에 다시 해야 돼. 법률행위는 매매. 한 칸 밑에 법률행위 일자는 시작 1월 2일. 오른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있죠?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 선고 일자는 7월 1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또 올리세요. 이 그림을 또 올리라 이 말이지. 또 올리세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첨부정보입니다. 기억은 상식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판결서를 받아서 등기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옆에 보세요. 확정증명서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졸업장도 들고 가고 졸업증명서도 들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증명서도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제 말입니다. 자, 힌트를 다 드렸어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드와이더 O.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드와이더 X. 결론은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의무자.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니은의 표로 갑니다. 성소한, 첫째 줄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줄 것이에요. 셋째 줄에 제공할 필요가 시작 없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둘째 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줄 것이요.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이래서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별도로 첨부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죠. 옆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 여러분들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좌우지간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좌우지간 소유권 이든 아니다? 이죠. 그럼 세금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네.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됐습니다.